한국과 방파제,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국가는 이 동북아의 최강대국들입니다. 서로 힘이나 국력도 상당히 비슷한데 정말 희한한 것이 중국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거의 100배나 더 크고 인구는 28배나 더 많으며 축구를 정말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자기들이 못해서 그 레바논과 졸전을 펼치고도 한국 심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좀 그런 불만도 이해가 가는 것이 레바논 선수가 중국 선수의 얼굴을 발로 차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도 당시 한국 심판이 파울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 팬들은 아니 축구 선수가 공을 차야지 왜 얼굴을 차냐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해 중공도 공이라며 지난번 경기 때 무더기 카드를 남발하면서 우리 대표 선수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혔던 중국 심판에게 화가 많이 났던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반박하며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중국 땅이 우리나라 대략 100배 정도 되고, 또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5배나 땅이 큽니다. 게다가 인구도 대략 2.5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 것 보면 진짜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셋 중 가장 작고 또 모든 게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 깡따구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으며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 셋 중 가장 강하고 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걸 넘어 좀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 나라에서 자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유물을 공개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덜 중요한 중국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유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살짝 옛날 바이킹들이 들고 마시던 그 솥불 술잔 비슷하게 생겼는데 술잔 맞습니다. 그런데 솥불이 아니라 옥입니다. 이게 옥이라고 해서 와 정말? 이러면서 놀랄 것도 같지만 우리에겐 실제로는 아무 놀라움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1960년대 문화 대혁명 때 황하 문명처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음에도 마치 당근에다 노트북이나 핸드폰 내다 팔 때 하드 싹 다 밀고 포맷해버리는 것처럼 4,000년 넘게 쌓아온 그 모든 데이터를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희한한 발상으로 자국의 모든 역사와 종교 그리고 철학적 유산들을 모조리 무려 자기들 손으로 다 찾아내어 부수고 태우고 망가뜨려 자신들의 역사를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국 최고의 유물이라고 내놓을 것이 이런 뿔장 같은 것밖에 없는 좀 슬픈 상황인데, 한편 방파제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기이하고 웃깁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일본의 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 미륵보살 방가상인데 정확한 명칭은 광률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입니다. 인도나 중국 또는 동남아에서 보이는 불상들에 비해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 너무도 여유로운 자세와 표정 너머로 비록 몸은 이 사바 세계에 있지만 그 영혼은 열반에 기거하는 해탈한 자의 신비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이 불상은 사실 너무도 뛰어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이 조각상을 직접 보고는 이런 수준의 작품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없었다며 인류 최고의 역작이라고 칭송을 했을 정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건 일본의 유물이 아닌 우리나라 고대 신라의 불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지금 중국의 축구 수준처럼 당시 일본에는 이런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미적 감성도 무엇보다 이런 정신적 수준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경주 남산 금동 방가 사유상으로 우리나라 국보 제83호이며 우리나라 국보 중에는 이런 방가 사유상이 무려 20점이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불상을 방가 사유상이라고 부르는데, 한쪽 다리를 올려 걸터앉은 방가의 자세로 섬세하게 표현된 손가락으로 살포시 턱을 괴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방가 사유상은 우리 신라만의 전매특허 대표 양식이자 우리나라 불상과 그 정신적 여유로움이 너무도 잘 표현돼 이건 한국뿐 아니라 우리 인류 문명의 가장 소중한 유물 중 하나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굉장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현재 일본에 있는 목조 방가 사유상의 경우 일본의 역사학자들조차도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신라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언젠가 한번 문화재 수리라는 것을 한다며 몇 년 동안 대중에게서 자취를 감춘 뒤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그 얼굴이 미세하게 일본형으로 바뀐 형태로 돌아왔고 지금은 그 모습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가 사유상에 대해,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한 일본으로 넘어간 후 그것의 문화재 유물 1호가 되어버린 그 신라 목조 방가 사유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아주 예전에 구한 것이라 아마 지금은 절판이 되어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긴 한데, 황수영님께서 정리하신 방가 사유상이라는 책에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상 이야기와 역사는 심심할 때 찬찬히 그 내용 찾아보면 재미는 물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뛰어나고 특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뭔가 가슴 깊은 곳부터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본 뿔장과 우리 신라의 방가 사유상에 이어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 바로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물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자꾸 이런 말하니까 마치 엄마들이 자기 아들 보고 무조건 자꾸 잘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향로는 정말 보면 볼수록 그냥 미쳤습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것은 진흙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인데, 처음에는 그 주조 능력보다도 일단 그 미적 수준이 너무 높아 무려 15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리가 없다며 이건 분명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그런 수준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역시 전 세계에서 이런 걸 고안하고 또 창조해낼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상력과 넘사벽의 미적 감각에 더해 그걸 또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미친 손기술로 탄생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고 안에다가 향을 피우면 총 12개의 구멍으로 그 연기가 저기 보이는 겹겹의 구름과 산,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꼭대기의 봉황과 그 외 총 42마리의 동물들과 17명의 사람이 묘사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상 속의 극락거드 같은 동산 주변으로 그 연기가 휘감아 올라오며 그 자체로 장관을 이루는 향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는 보물은 아무래도 앞서 소개한 방가 사유상인데, 그것 관련 최근 너무나도 고마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2개의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들, 국보 제78호와 국보 제83호를 전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꽤 최근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하며, 무엇보다 이 2개의 방가 사유상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거의 신비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멋진 전시관을 준비하면서 두 보물을 새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설 연휴 때 딱히 계획이 없으시거나 심심하시면 연인과 함께 또는 아이들 손 잡고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나들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관람 가격도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일부러 라임을 맞춘 건 아닌데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가시고 실컷 구경하신 다음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그냥 점은 통과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지 안에다 수류탄이나 총 같은 것만 숨겨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뭘 물어보거나 입구에서 확인하는 과정도 일체 없고 서로 웃으며 인사하며 그냥 통과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박물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곳곳마다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아주 밝기 때문에 그냥 걸어만 다녀도 뭔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명품 호텔이나 리조트 안을 거닌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 산책하기, 데이트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1층 말고 계단을 올라 바로 2층 먼저 가면 여기가 바로 그 사유의 방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맞이하는 문구조차 너무도 근사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관 입장할 때처럼 조금 긴 어두운 길을 지나는데 그 오른쪽에는 이렇게 근사한 미디어 아트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끝에서 다시 코너를 돌아가면 드디어 그 사유의 방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유상들은 지나칠 정도로 아름답고 그 공간의 꾸밈 역시 그 신비함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며 들어가자마자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게 됩니다. 이 사유상들은 주변 360도를 삥 둘러 돌아보며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리 너머로만 보는 게 아닌 중간에 아무런 장애물이나 벽도 없이 시간만 많다면 찬찬히 사유상의 진가를 정말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지를 온라인에서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실물을 보면 진짜 숨이 막히게 예쁜 것처럼, 그리고 정우성과 원빈 같은 이들은 더욱더 미워지는 것처럼, 이건 실물을 보면 가까이에서 보는 그 디테일과 질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경험이 입체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단지 눈만이 아닌 우리의 감각 전체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 놀라움과 즐거움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건 사유의 방 바로 옆에 있는 기준관에 있던 송기정 할아버지께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 하신 다음 받아오신 마라톤 챔피언 부상으로 요즘 만든 것이 아닌 무려 기원전 6세기 때 만든 그리스의 보물입니다. 그 외 소소하게는 다양한 종류의 우리 청자와 백자들을 볼 수 있고, 또 건물 중앙에는 거대한 탑도 전시되어 있으며 주로 불교 테마의 그림들이지만 색색이 너무도 화려하고 고상한 다양한 그림들과, 또 그 외 여기 보이는 커다란 호랑이와 용 그림들처럼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림들 또한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실물 대동여 지도 그림과 그 목판까지 구경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데다 그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임진왜란 때 왜구들 깨부셨던 현자총통, 그리고 최초의 코리안 수류탄이었던 비격 진천래 실물까지, 그 외 애플워치보다도 무려 500년이나 먼저 나왔던 코리안 워터클락까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그 이른 아침부터 언제 와 있었는지 너듬이 물씬 풍기는 아주 귀엽게 생긴 외국 소년이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뭔가 어린 자기가 볼 때에도 어딘가 측은하고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응원을 해주어서 그게 큰 힘이, 이 세상에는 심지어 공짜임에도 귀한 명품이자 내게 너무도 큰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곳곳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 가치를 때때로 잊고 사는 것일 뿐 그렇게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올 설 연휴에는 여기 소개한 박물관에도 한번 들려보시고, 또 그 멋진 사유의 방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한 고마움에 대해 사유, 즉 두루 헤아리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Even if you try